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 함께 해볼 이야기는 치과 치료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죠? 네, 치과 치료 어떤 치과를 선택할 건지 그리고 치료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할 건지 아니면 당장 할 건지 뭐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정보가 사실은 요즘에는 너무 많은 게 문제죠.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뭐 두 개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이 치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정리하는 뇌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뇌가 처리하는 게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오늘 또 마침 친구가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고 하길래 그거와 접목해서 치과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택장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인이 결정하기는 더 많이 어렵죠. 내 몸을 치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주변의 사람한테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구나 다른 이런 친인척들한테 이렇게 뭐 어떤 치과를 이용하느냐 어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제일 쉬운 방법이 추천해 달라는 방법. 그래서 그런 것들로 참고를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TV라든지 이런 광고에서 보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뭐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그 병원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이런 검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보들이 다 100%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는 없죠, 당장. 그래서 대부분은 또 우리가 많이 공감을 하는 게 그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의 그런 찐 후기들, 이렇게 좋은 글들이 많은지 아니면 정말 나쁜 글들이 있어가지고 이 병원은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선택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치과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장기적인 이 추적 관찰이 요하는 경우라고 제가 쓰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치과 치료에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충치를 하나 치료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 충전하는 걸 때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때우는 걸로 끝이 나는 거는 그 뒤에 뭐 신경치료라든지 이를 보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그걸로서 끝이 나는 진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추적해서 다음 몇 달 후에 또다시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물론 충치 검사는 해야 되지만 이런 치료는 어떤 병원에 가서든 할 수 있는 치료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수술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뭐 틀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다시 뭐 수리 문제라든지 이런 AS 문제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오래 내가 다닐 수 있는 병원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치료 기간이 짧게 그렇게 충치 하나 떼우고 끝나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어떤 병원에 가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뭐 때우는 재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제가 아까 말한 그렇게 추적 관찰해야 되는 그런 거 우리가 또다시 검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 그 다음에 치료 비용도 다 다를 수가 있죠. 이 비용이 똑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똑같은 레진 치료를 하더라도 똑같은 뭐 보철을 하더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가 또 필요하겠죠. 선택을 할 때는. 그리고 그 병원의 전문 분야가 어떤 건지 그 치과에서 충치 치료도 하고 보철도 하고 뭐 치주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그 중에 전문 분야 더 특히나 잘하는 분야가 있으시겠죠. 그 원장님께서 잘하는 부분
뭐 그게 뭐 사랑니 발치라든지 어려운 사랑니 발치라든지 뭐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특화된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내가 어떤 치료를 할 건지에 그거를 조금 더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치료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굳이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듯이 사랑니를 빼더라도 물론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발치, 사랑니 어려운 매복 발치가 다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니까.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한 또 치과 의원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약하는 게 아무래도 빠르지 않습니다. 기간이. 그죠? 대기 기간이.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내가 조금 더 발품을 팔고 손품을 빨면 이렇게 치과 의원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치과 의원에 이용해야 되는 거인지 아니면 병원, 대학병원 이렇게 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 내 진료와 비교해서 내 상태와 비교해서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료비도 대학병원 아무래도 더 비싸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좀 전에 임플란트 수술을 친구가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임플란트를 생각한다는 거는 이 치아를 내 치아를 자연치를 발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발치를 자꾸자꾸 보통은 미루게 됩니다. 발치를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의 치료할 건 없는 거잖아요. 그 치아에 대해서 해줄 게 없고 이제 치아를 이제 뽑아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치하는 그 치아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기 마련이죠. 누구나 다. 그래서 자연치를 대신할 만한 뛰어난 재료라든지 뛰어난 뭔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모든 자연적으로 난 것보다 뛰어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발치 시기를 되게 고민을 하면서 발치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또 뼈가 많이 또 이게 없어지겠죠. 그죠? 소실이 되겠죠. 그래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거라면 오히려 또 빠른 포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임플란트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일단 발치한 병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발치한 병원 말고 또 다른 데서 병원을 선택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겠죠. 뭐 병원 임플란트 수술을 또 잘한다는데 이런 곳을 또 추천 받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병원이 선택이 됐다라면 우리가 임플란트에도 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추천해 주는 걸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권해줬을 때 이게 좋다 나쁘다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어느 회사에 어떤 종류로 결정이 된다라면 이것도 이제 비용하고도 상관이 있겠죠. 그러면 또 내 치주 상태에 따라서 이 뼈가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냥 임플란트만 식립 가능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또 수술은 또 어떤 병원에 따라서 1, 2차를 동시에 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 1차, 2차를 나눠서 하는 병원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수술이 끝났으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뼈와 이제 붙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상태가 지나고 나면 인상체득 본을 뜬다라고 하죠. 보철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때 또 보철 종류도 결정이 돼야 되겠죠. 보철도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그게 선택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되고 나면 제가 앞번 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는 한번 끝나는 걸로 이제 완료돼서 평생 내이처럼 쓰는 게 아니라 평생 자기 또 발치를 하듯이 임플란트도 잘못되면은 또 이거를 실패해서 또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기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우리가 충치치료 하나 하는 거하고 임플란트 수술 하나 하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내 그 사는 곳과도 조금 생각을 하고 내가 자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길게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서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뭐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내 치아인데 남한테
무조건적으로 의존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도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사항이라고 적었는데 아마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녀가 있으시다면 구강검진을 이제 하죠. 자, 그러면 구강검진을 해야 되는 학교 구강검진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주기적으로 방학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견적을 내면은 이게 너무 과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강검진 때는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구강검진을 했는데 충치가 4개라고 얘기했다. 근데 이제 내가 원래 이용하던 병원에 이제 충치치료를 4개라 해서 갔는데 여기서는 1개만 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여기는 검사할 때 분명히 4개라 했는데 왜 1개만 치료하라고 하지? 어디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치 치료의 숫자가 다른 경우라면은 그 병원에서 그죠 과하게 많이 한다라면은 한 번 더 다른 곳에서 또 검사를 해볼 필요도 있죠. 그리고 그 병원이 진정 환자를 위해서 얘기를 해준다라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4개가 있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충치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C1, C2 이렇게 나누는데 충치가 아주 점으로 보이는 것도 충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지켜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치가 있다 해서 무조건 당장 치료해야 될 수도 있는 그렇게 급한 충치일 수 있고 아니면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지켜보고 그때 치료를 해도 되는 거일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충치의 개수는 같을 수 있겠지만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판단해보고 왜냐하면 이렇게 충치가 4개라 해서 그 4개를 다 치료해버린다고 해서 평생 충치가 이제 나는 완료되고 안 해도 돼 이런 것 같으면 사실 한번 해놓고 그냥 편하게 평생 동안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충치 치료를 하더라도 다시 충치가 또 생길 당연히 2차적인 충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치 치료를 한다는 거는 내 치아에 뭔가 치료를 한다는 거는 물론 그 부분을 개선시켜서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 건강한 치질도 일부 또 삭제된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치료보다는 이렇게 한번 더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입소문으로 이런 마케팅에 의해서 되게 소문이 나 있는 병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족도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건 없죠. 저 사람들 대부분은 만족하는데 나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에는 일반화를 무조건 시켜서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병원의 코드가 나랑 맞는지도 한번 고려해보고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워낙 발치, 수술 이런 것들 큰 케이스들 교정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간도 길고 그리고 동의서를 병원에서 꼭 받죠. 뭐든 하나하나 하는 거에서 동의서를 받는데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시간도 많이 그죠? 소요가 되고 힘들죠. 통증도 심한 경우도 많고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사인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번 중간중간에 기억이 확실히 안 난다라면 또 물어보는 습관을 반드시 들어서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것저것 치과 관련해서 주저리 얘기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치료 한번 한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큰 마음을 먹어야 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바로 가게 되지만,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치과는 확실히 조금 더 이렇게 오래 두게 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고 더 힘들게 또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하시는 거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서 여러 곳을 비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